안녕하십니까. 태권도 문화연대 이창우입니다. 태권도사를 논의할 때 자주 거론되는 무술이 가라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태권도의 발생 과정에서 가라데가 큰 영향을 주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라데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역사를 추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쨌든 태권도 분야 학자들도 그러하거니와 누리꾼들 역시 유튜브에서 몇몇 동영상 자료들 찾아보고 무식한 학자들의 의견에 쉽게 동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보는 유튜브 동영상들 중에 상당수가 이것과 저것이 섞이고 편집되어 조작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도 무술에 대해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섞고 편집하여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때문에 태권도 역사 및 가라데 역사, 더 나아가서 동양 무술사에 대한 오해가 자꾸 새로 만들어지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무술의 역사에 대해서 깊고 자세하게 그리고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일단 이번에는 가라데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라데는 원래 오키나와의 무술, 즉 오키나와대로 역사적으로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오키나와라는 섬나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키나와의 위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오히려 대만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전 대략 20년 전인 하이텔 통신 시대에 당시의 키보드 워리어들이 이런 지도를 들이대면서 오키나와가 우리나라 즉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문물에 영향을 받았을 리가 없다라고 말을 했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그건 막연한 추측에 의한 완전히 잘못된 사실입니다. 조금만 자료를 찾아보고 조사를 하더라도 반대 증거들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과거에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쿠로시오 해류를 이용한 문물 교류가 매우 많았죠. 실제로 역사책들 중에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고려사절료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려시대 이래 조선과 오키나와의 교류를 증명하는 기록은 수백 건 이상 됩니다. 이런 영향으로 오키나와의 문물은 우리나라 문화와 매우 닮았습니다. 언어도 비슷하고요. 의복, 배틀, 종, 물레방아, 소싸움, 축성 방식, 화장실 문화도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합니다. 이런 사실은 오래전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미 조명된 바가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이란 나라와는 다른 독립적인 역사를 가진 나라였다. 중세와 근대에 이르러 동남아시아의 중요한 무역국가 중의 하나로 성장한 류큐 왕국은 고려와 조선으로부터 많은 문화적 영향을 받았다. 오키나와와 いくつかの大きな文化的な影響を受けることになります。一つは 오키나와 속의 한국 문화의 흔적은 민중들의 생활 속에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배틀 앞에 앉아있는 오키나와 여인의 모습은 그대로 한국 땅에 옮겨놓아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였다.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남아있는 독특한 화장실의 형태도 오키나와에서 볼 수 있다. 오키나와의 농촌 지역에 있는 물레방아의 모습도 우리 것처럼 정겹. 고려와 조선에 조공을 바치러 드나들던 오키나와 사람들은 널뛰기와 줄달리기 같은 우리의 민속놀이들도 배워갔다. 오키나와의 민속 축제에서 볼 수 있는 소싸움은 진주 지방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진주 소싸움과 비슷하다. 태권도사의 관점에서 초점을 맞추자면 오키나와의 씨름도 우리나라 씨름과 매우 비슷합니다. 모래 위에서 삿발을 잡고 겨루는 모습이나 싸움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이 한국의 씨름과 거의 유사한 것이다. 참고적으로 일본 씨름인 스모는 그 기법과 양식에서 우리나라 씨름과 구분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태권이 민속무예라는 것은 확인된 정설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의 태권이 오키나와 태의 발생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가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가정하고 나서 검증해 봐야 되겠죠. 저도 일단 그렇게 가정해 봤는데 지금까지 제가 무술의 기법적 특징 관점에서 오키나와태를 살펴본 결과 오키나와 가라데에서 발차기의 특징은 상당히 강하긴 하지만 오키나와 가라데의 무술적 정체성을 결정할 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소 애매한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오키나와태를 잘 살펴보면
앞차기와 같은 발차기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무릎을 접어서 차는 스타일은 우리나라 발차기 스타일이고 여러 기법들에 자주 나타나고 있죠. 중국 무술의 경우에 발차기가 섞인 기법은 10%도 채 안 되는 반면에 오키나와 가라테에서 발차기가 섞인 기법은 훨씬 비중이 큽니다. 그렇다고 반 이상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발차기는 다양하지 않고 거의 앞차기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돌려차기와 옆차기는 원래 없었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오키나와 가라테의 발생에 한국 민속무예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씨름이나 배틀, 줄다리기, 솥싸움 등의 민속 문화가 한국 것과 거의 같은 상황에서 이것은 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데라는 이름은 다시 오키나와가 우리나라와 역사적, 문화적으로 매우 친근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대를 일본에 유입을 할 때 그 이름이 가라데, 즉 당수도였죠. 여기서 당자가 당나라 당자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오키나와테가 중국에서 유입된 무예라는 점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판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첫째, 중국 역사에서 당나라는 오키나와테가 발생하기 전에 1000년 전에 망한 나라입니다. 907년에 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가라테가 일본으로 유입되던 1920년대를 기준으로 볼 때 대략 1000년 이상 전에 없어진 나라죠. 당시 중국은 청나라 시대 말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중국에서 온 무술이라면 당나라 이름을 붙여서 불렀을까요? 청나라나 혹은 시간적으로 얼마 전에까지 있었던 명나라를 따서 만들지 않고 말입니다. 아니면 아예 일본으로 오키나와테를 유입을 할 때 그냥 오키나와테라고 부르든지요. 당수도라고 이름을 바꾼 것은 참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태권도 명칭 제정 과정에서도 태권도냐 태수도냐 등의 이름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듯이 무술 수련자들이 자기가 수련한 무술 이름을 아무 이름으로나 부르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쉽게 바꾸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오키나와테가 당수도라는 이름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이유를 좀 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중국에서 일본으로 유입된 무물 중에서 그 이름에 당나라 당자가 붙어 있는 것이 또 달리 많이 있는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짧게, 많이는 못했지만 짧게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거의 없습니다. 셋째, 반대로 우리나라 무물이 일본에 유입될 때는 당나라 당자를 붙여서 그 명칭이 정해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라시대나 고려시대 때 얘기가 아니라 조선시대 때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후에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들어갈 때 정박했던 항구를 당포라고 불렀고 조선통신사 행렬을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추던 춤을 당인의 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당자는 모두 당나라 당자를 썼습니다. 그 밖에도 아주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점들을 볼 때 오키나와 사람들은 가라데를 한국에서 전래된 무예로 생각하지 않았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무술의 DNA라고 할 수 있는 기법적 측면에서 태권도나 태견적인 발차기가 오키나와테에 그렇게 강하진 않아서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고 확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가라데의 상세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라데에는 여러 유파가 있습니다. 상지류, 강유류, 소림류 등이 있는데 이 모두를 요즘은 가라데라고 그냥 통칭하고 있죠. 이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는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고 여러 개의 같은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간단히 요약해서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려면 아래에 달아둔 링크를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上地幹部によって創設された上地流はファンガイヌーン空手術研究所と呼ばれました。戦後上地流と改名され実践的な要素が多いことから戦後の混乱衝撃に耐えることができ攻撃においては信じがたいスピードと破壊力を要しています。母子剣と言います。
山鎮は上地流の基本とされるかこれをまあ上地の場合は文通であるっていうことですね。精進す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沖縄の空手はですね、生涯を通してできると。競技的な部分ですと割と選手寿命が短いけども、先ほど遠山先生も今年不安型三チーム用意剛柔流は剣聖と謳われる故宮城長順先生によって創設され、福建省南波少林拳の系統と言われています。その動きは円運動をもとにしており、投げ技が多く、それに加え国内よりもむしろ海外で圧倒的な支持を得る新人武漢は、流派にとらわれず真実の空手を追求する現在では数少ない道場です。그런데 무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가라데들은 모두 다른 무술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중국 무술에 소림권, 태극권, 형이권 등 여러 다른 무술들이 있는데 중국 정부가 우슈라는 이름 하나로 모두 묶어버린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우슈라고 하나로 묶어버린다고 해서 다른 무술이 같은 무술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나 혹은 사람들의 선입관이 가라테라는 이름 하나로 서로 다른 무술들을 묶어버린다고 해서 다른 무술들이 같은 무술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추측컨대 오키나와에서 가라테 혹은 대라는 용어는 중국 무술에서의 권이라는 용어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가라데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비교 검토해 본 결과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자료들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권도사와 관련해서 살펴보자면 오키나와에 전성되고 있는 가라데에는 발차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현대 태권도 초대 관장들이 배웠다는 송도관 가라데와는 매우 다르죠. 원래 오키나와 가라데, 즉 오키나와테는 후나고시 기친에 의해서 일본에 처음 소개되었는데 그때가 1920년 정도입니다. 정확히 1922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데의 한자식 표현인 당수도에서 명칭이 공수도로 바뀌는 것은 1929년경입니다. 송도관 가라데는 이 즈음에 생겨났습니다.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유류, 소림류 등에는 유자가 어미로 붙어 있고 송도관에는 관이라는 어미가 붙어 있습니다. 유도의 강도관 유도라는 명칭에서도 보듯이 무술유파에 관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일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에서 보듯이 송도관 가라데는 오키나와 가라데가 일본에 유입된 후에 일본식으로 재조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키나와 가라테와 송도관 가라데의 수련 방식과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오키나와 가라테의 품새, 즉 카타만 일부 가져온 모양새입니다. 그 일부가 상당히 많긴 하죠. 하지만 전부 가져온 것도 아니고 송도관 가라데에는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송도관 가라데가 형성될 때 여러 무술들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 무술의 영향이라고 생각할 만한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하지만 쉽게 추측한 것은 아니고 10년 이상 자료 조사를 해보고 하는 추측입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오키나와 가라테를 보시면 발차기의 비중이 상당히 적습니다.
있어도 거의 압착이 일변도이고 수련의 비중도 적죠. 그런데 송도관 가라데에서부터 앞차기, 옆차기, 돌려차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간이 지날수록 송도관 가라데에서 발차기들은 모두 단순하고 소극적인 앞차기 위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발색, 일본식 이름으로 바사이를 들 수가 있습니다. 광복 직후 태권도인들이 당수도 배운다면서 바사이 열심히 할 때 거기에는 많은 발차기들이 옆차기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본 가라데인들이 그 옆차기를 모두 앞차기로 바꿔놓고 있죠. 그러면 송도관 가라데에 누가 어떻게 발차기를 이식했을까요? 매우 많은 사례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중요한 사례들을 근거로 해서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이 합리적인 추측으로 범죄인이 숨기려고 하는 사실을 찾아내듯이 합리적인 추측이 대체로 사실이죠. 일단 윤병인의 경우를 봅시다. 윤병인은 1939년부터 1941년까지 대략 2년 동안 일본 도쿄의 니혼 대학에서 유학할 때 도야마 간켄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교류하면서 무예를 수련했는데 이것은 윤병인이 도야마 간켄에게서 일방적으로 무예를 배운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 행적은 최근의 것이고 매우 분명해서 별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편 도야마 간켄은 송도관 가라데를 창설한 인물로 당시 니온대학 가라데부 사범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5단이었으며 윤병인의 무술을 보고 즉시 4단을 수여했습니다. 사범이 다른 사람에게 단을 부여하면서 자기와 같은 수준의 단을 부여할 수는 없을 테니 4단을 부여했다는 것은 최고의 단을 부여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윤병인은 가라데부 사범을 맡기도 했었어요. 그 밖에도 도야마 간켄은 한국인 유학생인 윤희병, 윤케병 등을 송도관 가라데 사범 명단에 올려놓았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한 2, 3년 정도 수련해서 무예를 얼마나 숙달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수련자가 무술 수련을 업으로 삼는 선수가 아니라 일본에 유학을 하러 간 학생이라면요. 즉 공부하면서 틈틈이 수련한다는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현대인들과 달리 누구나 속성으로 무예를 초고속으로 숙달할 수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런 비합리적인 가정을 하지 않는다면 윤병인이나 그 한국 사람들은 거의 가라데를 껍데기로만 익혔거나 아니면 이미 가지고 있던 무예 실력으로 송도관 가라데 도장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후자가 사실에 가깝습니다. 또 실제로 무술 수련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하나의 무예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무예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같이 수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병인도 일본 유학을 가기 전에 중국 무술을 익혔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민속무예인 택견을 하나도 익히지 않았을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다른 동영상인 극사실주의 태권도사에서도 언급했듯이 광복 직후 청도관, 무덕관 등의 도장에서 당수도 혹은 공수도 배운다고 모인 사람들도 사실상 태권도 발차기를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다 익혔는데 말이죠. 게다가 이들은 1, 2년 수련 후에 가라데부 사범이 되었습니다. 학생들 대표가 아닌 사범요. 당시 수련자 학생들 우두머리인 주장은 따로 있었죠. 관중심의 태권도 형성사라는 책에 이런 사실들이 상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25쪽에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송도관 가라데 형성 과정에서 택견의 발차기들이 유입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후 한국 수련자들의 유입이 없어지자 단순화되어 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태권도사나 무예사를 언급할 때 태권도에 영향을 준 다른 나라 무술의 영향을 매우 민감하게 짚어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무술에 우리나라 무예가 영향을 준 것은 무시합니다. 거의 완전히 무시해요. 예를 들어서 관중심의 태권도 형성사 같은 책을 보면 저자는 윤병인의 행적이나 도야마 간켄에게서 실력을 인정받은 사실을 상세히 적고서도 한국 무예가 일본 가라데에 영향을 주었을 거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국수주의적 관점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태권도가 한국의 전통무예라는 것을 의심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바람직한 비판 정신을 모든 것에 똑같이 적용하라는 말이죠. 태권도가 일본 유학생이 배운 가라데의 영향을 받았다면 그 일본 유학생이 사범까지 할 때 한국 무예는 왜 가라데에 영향을 주지 못할까요? 이것은 잘못된 선입견이고 논리적 일관성이 완전히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태권도 수련자들이
가라데 품새를 수련했지 않은가 라고 지적할 때 보여주는 사실주의적 입장을 품새뿐만 아니라 발차기, 손기술 등 태권도 및 다른 무예의 모든 부분에 똑같이 적용하라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왜 송도관 가라데에만 태권도적인 발차기가 많지? 그렇다면 사실은 송도관 가라데에 한국 민속무예 즉 택견이 영향을 주었지 않겠는가 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국 무예의 영향을 받아서 가라데가 변하는 것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다음 영상을 봅시다. 방금 보신 영상은 송도관 가라데도 아닌 오키나와 가라데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 부분에서 수련하는 모습이 영판 태권도 수련 모습 그대로입니다. 오키나와 가라데의 과거에는 전혀 없던 모습이죠. 태권도 도장에서 선수가 아닌 일반 수련자들이 수련하는 정도의 모습, 그리고 수련용 도구도 태권도와 비슷하죠. 원래 가라데에는 저렇게 풀 컨택 가격을 하는 수련이 없고, 그래서 쓴도매 즉 일촌 방식 즉 간접 타격 방식만 연습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 20년 지나면 이것이 원래 오키나와 가라데라고 둔갑할 것 같습니다.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말입니다. 다시 정리해 봅시다. 송도관 가라데는 도야마 간켄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만들었고 즉 정립을 했고, 이때 같이 대등하게 활동했던 윤병인 등의 한국 무술가들이 사범 수준으로 즉 대등한 무술가 수준으로 교류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무의식적으로 적게든 많게든 다 민속무예인 택견 발차기를 습득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송도관 가라데에만 오키나와 가라데와 달리 훨씬 많고 다양한 발차기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송도관 가라데에 한국인 지도자나 수련자들이 사라지자 발차기는 단순화되고 비중도 줄어들었어요. 송도관 가라데의 발차기는 한국 무예의 영향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리적인 추측이 대부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키나와태에는 원래 없던 발차기들이 1920년대 이후에 생겨난 송도관 가라데에만 갑자기 많이 생겼다가 다시 사라지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무술에 기본 동작과 품새 및 겨루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게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택견과 태권도, 무에타이, 권투 등은 겨루기 중심의 무술인데 반해 중국 무술과 가라데는 품새 중심의 무술이죠. 그래서 중국 무술과 가라데에는 원래 자유 겨루기가 없었습니다. 물론 택견과 무에타이, 권투 등에는 품새가 없었죠. 태권도는 그 양자 사이에서 실효성 없는 품새를 가지고 있으면서 물과 기름 같은 두 개의 무술을 섞어 놓은 형태로 존재했었고요. 그게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중국 무술의 교본에는 품새 즉 중국식 용어로 투로만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에 품새의 기법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붙어 있는 정도였죠. 중국 무술에는 겨루기 즉 자유겨루기가 없었어요. 가라데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송도관 가라데에는 그래도 조수라는 이름의 겨루기에 대한 언급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제 비중은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가라데 경기에서도 품새 즉 가타 경기가 먼저 자리 잡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겨루기 즉 자유겨루기는 원래 가라데 수련 체계에 없었다가 송도관 가라데에서부터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후에 금도나 유도의 영향을 받아서 보호구를 착용한 겨루기를 조금 했었긴 합니다만 활성화되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가라데의 정체성 자체가 원래 품새 중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극진 가라데는 좀 다릅니다. 극진 가라데는 창시자인 최배달이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 무예의 풍토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겨루기 중심의 수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가라데 속의 모습은 이 양자가 혼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품새를 보여줄 때는 송도관 가라데를 보여주고, 사실 형이라는 것은 오랜 옛날부터 무술의 명인 가라데의 달인으로 불려왔던 무사들이 도안해낸 일종의 전법이다.
겨루기를 보여줄 때는 극진 가라데를 보여주는 거죠. 가라데에는 선제 공격이 없다. 가라데 발생 기원설 중 외부로부터의 침략과 공격을 막기 위한 보호수단으로 출발했다는 설을 입증하는 셈이다. 그런데 방어 중심의 자기 단련 무술이 가라데의 핵심 정신이지만 실전을 중심으로 과격하게 공격하는 부리도 있다. 바로 극진 가라데타다. 물론 다음과 같은 가라데다운 겨루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최근에야 생긴 것이고 이런 거 처음 보는 사람, 즉 신비감을 안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거 보고 얼마나 가라데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의문이긴 합니다. 이것은 마치 유도를 유도 태권도라고 이름을 바꾸고 태권도 소개하면서 발차기는 태권도 발차기를, 업어치기는 유도 기술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름은 태권도란 이름은 묵혔으니까요. 거의 사기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미지가 구축되어 있는 겁니다. 가라데의 파괴력을 강조할 때만 극진 가라데의 최배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최배달 이외의 여타 가라데 출신의 무술가들, 즉 극진 이외의 송도관 가라데나 다른 유파 가라데 출신의 무술가들 중에서 내세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르시잖아요. 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인지도가 없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가라데라는 이름으로만 묶여 있을 뿐 양자는 전혀 다른 무술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더불어서 가라데의 실전적 실효성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라데가 실전적이라는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극진 가라데의 최배달이 다 만든 것입니다. 가라데의 실전성이 떨어지다 보니 가라데 경기를 억지로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게 권투도 아닌 것이 태권도도 아닌 것이 주먹으로 하는 펜싱과 가깝게 되었습니다. 전자보호구 도입 이후에 태권도가 발로 하는 펜싱이냐라는 비아냥을 받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라데 경기에서 발차기를 해도 되긴 하지만 발차기를 너무 많이 해버리면 태권도가 되어버리고, 그렇다고 손날치기나 기타 품새에 있는 기법들을 쓰자니 경기에서 효과가 없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태권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는 만큼 가라데에 대해서 똑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많이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수준의 비판적 시선을 가라데에도 던져보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바가 확연히 사실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끝으로 이종격투기 K1 같은 것을 만든 대도숙 공도는 현대적으로 새로 생겨난 것이고요. 다른 가라데가 아닌 극진 가라데 출신이 만든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품새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뭐 형식적으로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 하는 거니까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다시 역사적으로 가라데 원래 이런 거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시간적으로 막 앞뒤를 섞어버리는 것이 되어서 결코 옳을 수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라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